10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 연기가 자욱한 공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던 그 청소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요. 강태준 대표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조용한 여자,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서연은 이미 눈을 떴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작은 원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색 청소복 상의를 입고 바지를 입었죠. 거울은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엌 한켠에 놓인 약봉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 민준이를 위한 약들이었어요. 한 달치 약값만 60만 원. 병원비는 매달 200만 원이 넘었죠. 서연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컵라면을 꺼냈어요. 아침은 항상 2,000원짜리 라면 하나였죠.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 이렇게 하면 한 달 식비가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핸드폰에 동생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누나, 어제 검사 결과 좀 나아졌대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됐다. 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지? 새벽 오전 5시 타이탄 인더스트리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경비실에서 박동수 경비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도 오셨어요, 박 대리님. 60 가까운 박동수는 20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출근하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줬죠. 서연은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로 내려갔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죠. 오늘 담당 구역은 15층부터 18층까지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복도 끝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요.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죠. 강태준 대표였어요. 40대 초반의 남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죠. 서연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끔 마주쳤거든요. 항상 바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 이야기로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회사를 키웠다고 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서연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려고. 아,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정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서연의 긴 하루가요. 3년이 흐르는 건 빨랐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타이탄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청소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게 변했어요. 동생 민준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 상태로만 가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필요했는데 비용이 5천만 원이나 됐어요. 서연은 매달 받는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모으고 있었죠. 이렇게 가면 4년은 걸릴 거였어요. 2025년 3월 서연은 평소처럼 17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임원회의가 일찍 시작됐어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서연은 조용히 진공 청소기를 밀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몇몇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러시아 계약건은 정말 중요해요. 최 부사장님이 말했어요. 계약금만 20억인데 실패하면 안 되죠. 통역사는 섭외했나? 네, 최고급 통역사 불렀습니다. 러시아어 전문이고 국제회의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임원들은 서연을 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마치 가구처럼 취급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가 점심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준이었어요. 누나,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 골수 이식 준비 들어갈 수 있대요.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됐죠. 그래, 잘 됐다. 근데 누나, 돈은 괜찮아? 제가 수술 미뤄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준비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2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거든요. 오후 4시 서연은 인사팀에 불려갔어요.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올해로 근무 3년째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청소 용역 업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6시 서연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일 일찍 끝났어. 서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누나, 요즘 힘들지? 아니야. 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밤 10시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2,100만 원. 아직 3천만 원이 부족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25년 3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서연은 평소처럼 1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대표가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대표님,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찾아볼까요? 지금 몇 시인데 어디서 찾아?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1시간 후면 페트로프가 화상 연결한다고 최태식 부사장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역업체에 전화했는데 이 시간에 가능한 사람이 없대요. 20억짜리 계약인데 통역사가 없어서 날린단 말이야? 서연은 걸레를 쥔 채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박동수 경비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통역사가 타고 오던 택시가 사고 났대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회사 존망이 걸린 계약이라던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러시아어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5년 동안 쓰지 않았지만 아직 생생했죠. 아니야. 관여하지 마.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회의실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강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청소할 때가 아니에요. 저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러시아어 통역 필요하시다면서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최태식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대표님 이거 농담 같지 않습니까? 강태준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러시아어로 쓰인 계약서 초안이었죠. 이거 읽어볼 수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러시아어 문서였죠. 서연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계약서는 타이탄 인더스트리와 페트로프 인터내셔널 간의 방산 부품 공급에 관한 협정을 명시합니다. 서연의 발음은 완벽했어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 비즈니스 문화에서 3개월마다 실사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페트로프 같은 사람은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한서연입니다. 여기서 청소 일하고 있어요. 6시 25분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빅터 페트로프가 나타났어요.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로프 회장님.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한서연입니다. 완벽한 러시아어 발음이었어요. 30분 동안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서연의 통역은 매끄러웠어요. 단순히 언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죠. 마침내 페트로프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수정해서 보내시오. 서명하겠소.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한서연 씨,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그냥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아침 통역 수준은 전문가였어요. 강태준이 책상으로 가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약속대로 보상입니다. 500만 원 들어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청소일 그만두시고 우리 회사 특별 고문으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월급은 지금보다 4배.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른 언어는 못하세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중국어, 아랍어, 불어, 영어. 서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4개나 더요? 일본어랑 스페인어도 조금. 강태준이 갑자기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베이징 사투리까지 구사 가능합니다. 5분 후 회의실에 몇 명이 더 모였습니다. 중국 담당 부장이 서연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광둥어도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광둥어는 베이징어보다 발음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장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해외 영업팀 이사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중동 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데 아랍 문화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사우디와 UAE는 비즈니스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우디는 보수적이고 위계 질서가 중요하지만 UAE는 좀 더 개방적이죠.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20층 사무실에 출근했죠. 일주일 후 중국 바이어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장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작년 샘플 품질이 약속과 달랐소. 어떻게 믿고 계약하겠소? 서연이 나섰습니다. 장 회장님, 작년 문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전면 개선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장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5억짜리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2주 후 아랍에미리트 바이어가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알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 후 20억짜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총 4건의 국제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총 계약 금액은 70억 원이 넘었죠. 임원회의에서 강태준이 발표했습니다. 한서연 고문 덕분에 이번 분기 해외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한서연 고문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국제사업부 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최태식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는 비서에게 받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서연 신원 조회 결과 5년 전까지 기록 없음. 이력 불명. 운명은 숨길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서연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5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고 이어폰을 낀 채 작전 중인 사진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요원 한서연. 왜 숨겼습니까?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최태식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 국정원 출신이라는 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기밀 서약 때문에. 최태식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젯밤 우리 기술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했어요. 스텔스 레이더 회피 기술 설계도가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해킹 흔적을 추적해보니 한서연 부장 계정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저 아니에요. 저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없었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입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스파이였대. 믿었는데 배신한 거야? 그날 오후 서연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어젯밤 해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킹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졌어요. IP 주소를 역추적해보니 19층 부사장 사무실 최태식이었어요.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최태식의 이메일 기록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태식이 북한 조직과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텔스 기술 확보 완료. 일주일 내로 전달하겠습니다. 한서연 제거 성공. 이제 방해물 없음. 최종 거래 장소는 인천항 3번 부두. 최태석은 스파이였어요. 그것도 북한 스파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한 부장님, 지금 어디세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둘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제 딸이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오늘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죠. 러시아어로 말하더군요. 강태준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기술 데이터를 우리한테 넘기시오. 안 그러면 딸을 다시 못 볼 거요. 한서연도 같이 데려오시오. 서연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국정원에서 이런 일 전문으로 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요.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야. 서연이야. 도움이 필요해. 과거는 현재를 규정합니다. 서연은 작전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다시 입는 옷이었죠. 1시간 후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3명을 만났습니다. 지훈, 민수, 그리고 예진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누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훈 형 일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서연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0년 9월 우리 팀은 러시아 마피아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제 역할은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러시아어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9월 15일이었어요.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러시아어가 선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들렸어요. 크리샤? 러시아어 은어였어요. 저는 그게 지붕이라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마피아들 사이에서 크리샤는 매복을 뜻하는 암호였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재훈 선배는 제 말을 믿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층에 매복이 있었던 거예요. 총소리가 들렸어요. 5발. 선배는 병원 가는 길에 돌아가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통역을 할 수 없었어요. 카페는 조용했어요. 누나, 그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공부했어야 해. 그래서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지우를 꼭 구할 거야. 작전 계획을 짰어요. 거래 장소는 인천항 3번 부두. 내일 밤 자정.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동생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민준아, 누나 내일 위험한 일 할 거야. 서연은 봉투 하나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안에는 은행 통장이랑 편지가 들어 있었죠. 민준아, 누나가 모은 돈이야. 수술비로 쓰렴. 사랑해. 다음 날 오후 작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4명은 검은 작전복을 입었어요. 국정원 국제범죄팀 화이팅. 5년 만에 다시 외치는 구호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3번 부두는 고요했어요. 서연은 예진과 함께 부두 근처 건물 옥상에 자리 잡았어요. 이어폰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우리 창고 도착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까지 10분. 그때 부두에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최태식이었어요. 5분 후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박철민이었죠.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태식과 박철민이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래는 여기까지예요. 한서연? 어떻게 여기를? 박철민 씨, 오랜만이네요. 5년 전에 됐죠. 모스크바에서요. 당신, 그때 그 통역관? 네. 김재훈 요원을 죽인 거 기억하시죠? 그 멍청한 요원? 크리샤도 모르고 덤볐지. 그 사람은 제 동료였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 값을 치를 거예요. 죽여. 부하들이 총을 겨누는 순간 예진의 저격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그 틈에 최태식에게 달려갔어요. 이어폰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지우 구출 완료.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5대가 부두로 들어왔어요. 국정원 팀장 최민호가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우리 요원들입니다. 팀장님? 지훈이한테 연락 받았어. 내가 무슨 짓 하려는지 알고 있었지. 잘했어, 서연아. 1시간 후
모두 안전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강태준을 보자 울면서 달려갔죠. 아빠. 강태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호가 서연을 불렀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 넌 어떻게 타이탄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거야?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타이탄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첩보를 받았어요. 저 떠나기 직전에 정보 하나 받았거든요. 재훈 선배를 죽인 조직이 한국 방산업체를 노리고 있다고. 그래서 잠입했어요. 청소부로요. 청소부로 3년을? 네. 계속 지켜봤어요. 누가 스파이인지 찾으려고. 동생 치료비는 진짜였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강태준이 다가왔어요. 사실이에요? 3년 전부터 회사를 지켜본 거요? 네. 왜요? 제 동료가 죽었어요. 제 실수 때문에요. 그래서 속죄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누군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훈 선배,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오늘은 민준이의 골수 이식 수술 날이었죠. 강태준이 나타났어요. 오늘 민준 씨 수술이라고 들었어요. 응원하러 왔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골수 이식 성공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주 후 서연은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최민호 팀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재훈이 말이야. 그 친구 죽음에 대해 재조사했어. 재훈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 크리샤의 진짜 뜻을. 뭐라고요? 일부러야. 자기가 미끼가 되어서 너를 지키려 했던 거야. 최민호가 재훈의 마지막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서연 요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나서겠다. 그 애는 꼭 살아야 한다. 서연은 보고서를 들고 흐느꼈어요. 선배님, 제가 몰랐어요. 재훈이가 원했던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한 달 후 타이탄 인더스트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부사장을 소개합니다. 한서연 부사장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있었어요. 재훈 선배와 찍은 사진이었죠. 선배님,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저녁에 민준이를 만났어요. 누나,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완치됐대. 서연이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석 달 후 타이탄 인더스트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재훈 선배 묘를 찾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선배님이 절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 이제 전 행복하게 살게요. 선배님이 원하신 대로요. 그날 밤 서연은 지우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강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별 모양 펜던트 목걸이였죠.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같아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걸린 별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3년 전 청소부로 지하에서 일하던 자신. 5년 전 동료를 잃고 절망하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지나 지금의 자신이 됐어요. 한서연.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재훈 선배,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행복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청소부에서 부사장이 된 여자의 이야기.
숨겨진 과거를 가진 스파이의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한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별을 믿으세요. 언젠가 그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